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도약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먼저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신입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원 졸업, 그리고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ICT와 금융공학, 통계학, 헬스케어, 부동산 등 이와 관련된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0월 7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삼성화재 서비스 손해사정에서는 손해사정과 심리상담사 등 경력 직원을 모집합니다. 관련 전공학사 이상의 기졸업자와 실무 경력 2년에서 8년 사이의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0월 9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항철도에서는 전기와 승무, 사무 영업 직원을 모집합니다.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교대와 교번 근무가 가능한 분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모집 기간은 10월 11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DB그룹에서는 2018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 또는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 가운데 해당 전공 및 관련 학과 이수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0월 11일 오후 5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추석 연휴를 또 쉬고 뵙는데요. 연휴 때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부모님 시골에 계셔서 네. 시골 강원도 철원인데요. 추운 곳으로 와서 네. 다녀왔습니다. 철원은 많이 춥죠, 이제. 바람이 좀 제법 차던데요. 네, 아니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이 추석 연휴 쉬고 나니까 계절이 한 2개 정도는 건너뛰지 않았나. 특히 오늘 더 추운 것 네,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정말 춥더라고요. 네네네.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현 아나운서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일했습니다. 광화문에서. 네. 대한민국 화이팅! 일하면서 예, 가족들이 역기성하는 네, 불연휴예요. 네. 그러셨군요. 자, 뭐 여러 또 이야기를 또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그 해외 취업 호주 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늘 또 이어서 호주 네.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이 호주 마지막 편이죠. 네. 호주 취업하시려면 어떤 취업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되는지 하고요. 네. 해외 정보에 호주에 대한 정보들 어떻게 하면 입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내용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취업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도 참 궁금한 것 같은데 일단 네. 그러면 취업 전략부터 좀 짚어볼까요? 호주 취업 전략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본 자세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을 결정하는 것은 선결 과제입니다. 선결 과제이고요. 그것하고 관련 있는 경험이나 경력들 이런 것들을 서류에다 잘 기표하시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제 업주 입장에서 좀 선호하는 방향으로 한번 포인트를 좀 맞춰볼게요. 네. 물론 일 잘하는 사람들 좋습니다만 그들은 짧게 일하고 떠날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를 서류에다 반드시 좀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비자 유효 기간이죠. 네. 기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분야에 대한 홍보를 좀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굉장히 밝고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그런 노력들이 의도적으로 좀 필요한데요. 인터뷰하실 때 이 부분과 연결해서 굉장히 좀 친절한 인상을 많이 심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 표정 좀 많이 어둡거든요. 무표정하다고 하죠. 예. 네. 외국 사람들이랑 지나가면 눈 마주치면 웃어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웃어주면 왠지 오해 살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도 한국인들을 좀 오해한다고 합니다. 표정이 없으니까 뭐 불만 있나? 불만 쌓였나? 라고 오해한다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좀 좋은 인상 쪽으로 심어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역시나 좀 아시안계 사람들을 볼 때 그 이제 밖에 서양 분들이 특히나 좀 무표정으로 그렇죠. 좀 무섭다라고 표현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오해도 많이 사지 않습니까? 많죠. 자, 이런 부분은 만국 공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호주에서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호주에서 어떤 종류의 포지션을 들어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이제 추천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뭐 그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아니긴 한데요. 호주에서는 추천서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워홀 비자로 일한 한 업체에서는 최대 6개월 정도까지 근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6개월 이후에는 다른 업체에 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취업하실 때 나 개인적으로 혼자 자력으로 하시는 것보다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업주가 이런 친구입니다라고 해주는 취업 추천서, 네. 이 추천서가 굉장히 오.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한국에서는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까지 추천서를 받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예. 받으시면 오. 일자리를 그쪽에서는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받기 네. 때문에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립니다. 변별력이 있다는 거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데서 추천서를 받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개런티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 당연한 입지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나 네. 뭐 아카데미 이런 쪽에서는 추천서를 잘 받곤 하는데 네. 그 전 직장에 계신 상사분이나 그 점주분한테 추천서를 받는 거는 그렇게 익숙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감하기도 하고 민망해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 이런 걸 예. 좀 추천서를 잘 받을 수 있는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특별한 팁이라고 볼 건 뭐 한국말로 추천서, 영어로 뭐 레퍼런스라고 하는데요. 보통 레퍼런스는 한국 내에서는 이제 경력직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이럴 때 인사 담당자, 인사 파트에서 실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요. 요거를 문서 형태로 만든 것이 추천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지원자에 대해서 잘 아는 그 누군가가 그 또는 그녀에게 에 대해서 기업체에 이제 보증서 주는 그런 네. 개념이죠. 오. 책임 없는 보증 뭐 이런 거죠. 그런 문서인데요. 보증이라는 단어가 조금 보면 거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추천서가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는 예. 반드시 좀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천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 취업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이 이제 이력서 아니겠습니까? 네네. 호주에서의 이력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력서라고 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는 이력서 양식 아니죠. 이력서 양식 아니고요. 호주에서 레주메는 CV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의 이력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이력서에는 가장 좌측 상단에 일단 사진이 기표가 되죠.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그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이력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뭐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제 서빙을 하는 그런 직인데 한국 생각하고서 이력서를 내려오니까 사진, 키, 체중 뭐 이런 것까지 기입을 했나 봐요. 네. 그때 매니저가 이렇게 딱 보고 홀에서 지금 서빙할 사람이 예. 뭐 키하고 체중 뭐 이런 거는 뭐하러 썼냐고 사진은 뭐하러 썼냐고 미인대에 나가냐 뭐 이렇게 너무 물어봤던 TMI다. 네.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력서에서는요. 일하고자 하는 곳에 관련됐던 어떤 일을 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나열해 주시는 것이면 충분하고요. 예를 들면 뭐 카페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무슨 특별하게 사진 동아리라든지 네. 뭐 신문사라든지 이런 동아리 같은 거 활동 같은 거 말고 뭐 편의점에서 일했다 같은 홀에서 이런 서빙을 했었다 뭐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다 이런 내용들이 훨씬 네. 더 실제적으로 와 네. 닿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연관된 부분이 있는 걸 기본 중에 쓰라는, 기본입니다. 예, 말씀이신데 네. 자, 이 외에도 또 이력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이 또 있을까요? 초반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비자 기간이 어느 정도 유효 기간이 남았는지 하고요. 내가 호주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게요? 라는 걸 이력서에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주들이 다들 그래요. 잠깐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 싫어하고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내가 호주에 오래 있겠다.
오래 있지 않더라도 언제까지는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비자 유효 기간으로 기표를 좀 해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이력서에다 연락처 좀 제발 잘 써주세요. 연락처, 이때 연락처는 직접 받으실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연락처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백패커인데 네. 여행하러 가서 이제 숙소에 묵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연락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숙소 연락처를 남겨놓고 돌아다닌 거예요. 네. 근데 업주가 봤는데 채용하고 싶어. 숙소에다 전화했는데 본인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채용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군요. 그럼요. 이게 실패 사례이기 때문에 연락처는 반드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호주에서 업주들의 입장을 좀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계정을 좀 잘 선택해 주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계정은 아무래도 초록창. 그렇죠. 그리고 노란창 D 뭐 그렇죠. 이런 건데요. 평소에 본인이 자주 접하는 메일 계정이고 자주 오픈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일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계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메일, 한메일이나 또는 G메일 계정을 사용해 주시는 게 그들이 익숙하게 볼 수 있고 익숙하게 보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준다면 조금이라도 좀 편리하게 합격 소식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서류 작성까지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또 호주에 대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될 텐데 네. 어디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호주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들으셨는데 실제로 어디 가서 이 정보를 입수해야 되느냐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 정보 수집하시려면 일단 좀 공신력 있는 곳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하고 많은 그런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 민간인들한테서도 피해보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우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트라에서는 해외 시장 뉴스를 좀 많이 보는데 85개국 125개 해외 무역관에서 수집한 아주 생생한 정보들을 사이트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 시장 정보가 어떻다, 시장 뉴스, 최근 뉴스들은 어떤 게 있고 그 나라의 국가적인 정보들은 어떤 것이며 우리나라하고 교역, 무역이나 진출 정보 이런 것까지 폭넓게 들어가기 때문에 야 이쪽 파트는 내가 지원해도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현지 답사 없이도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알짜배기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아무래도 멍석 깔아주는 데 가시면은 뛰어놀기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 설명회 자리가 그 자리인데요. 주로 이제 국내에서는 고용노동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공기관 중에서는 이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해외 현지의 고용 동향이라든지 구인 기업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해 와서요. 또 성공 사례들 같은 것들을 나누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귀 기울여서 그 부스들을 자주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고 하나하나 접수하셔야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쪽 분야야 라고 생각한다면 협소한 쪽으로 가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매칭되는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설명회를 잘 서칭하신 다음에 필요한 부스들, 필요한 곳에 찾아가셔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그 많은 취업 프로그램이나 설명회 중에 나에게 맞는 설명회라는 건 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맞는 설명회라는 것은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한 레벨이나 수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나 해외 취업 아직도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각 대학으로 지금 찾아가는 그런 해외 취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잡 플러스 공지사항을 하시면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는 정했어요. 국가는 정했는데 어떤 거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외 취업 전략 설명회에 참여하시면 좋은데
요거는 서울과 부산에 있는 K무브 센터에서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직접 해보셨던 분들한테 경험자한테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찾아가는 K무브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하반기에 한 번 이상 신청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전 신청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약속을 하니까 월드자 플러스 공지사항 참고하시는 거는 기본이 돼. 이 케이스에서는 실제로 현직에 있는 분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L그룹 대기업에서 물류팀장 하시는 제 지인 친구가 있어서 현직이 국제공인물류사거든요. 그분하고 매칭 시켜서 네. 이야기를 시켜놨더니 굉장히 좋아했고 네. 뭐 우리 공장 한번 와볼래? 참고 한번 와볼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방문 계획까지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멘토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저는 해외 취업 준비 중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해외 취업 아카데미에 좀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작성, 영문 이력서 어떻게 쓰는지, 면접은 어떻게 보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배우실 수가 있고요. 매월 한 7, 8번 정도 합니다. 사전 신청 반드시 해야 되고 공지사항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 준비 다 됐어요. 이제 해외 취업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제 직접 인터뷰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코트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취업 상담회에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는 지났죠. 5월에 있었고요. 하반기 10월 이번 달에 있습니다. 매년 2번 진행하는데 사전에 이력서를 접수해요. 그래서 검토한 다음에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해외 취업 박람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직종별 다양한 해외 취업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신의 좀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설명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는데, 네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해외 취업도 준비 단계에 따라 참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제 준비 단계에 걸맞은 설명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해외 취업하시기 위해서 이제 단계가 있는데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져요. 처음에 이제 준비하시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준비 다음에 이제 실행하고 참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각종 연수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되는데 요거 시간 내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많이 못 하시는데 네. 수업도 수업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는 것도 의미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접촉 단계예요. 일자리를 매칭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하시고 직접 출국하시는 그런 단계로 가시게 되는데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용노동부나 산인공, 코트라 등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들, 생각하는 것보다 네. 더 많은 도움들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단계별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막연하게 해외 취업하고 싶은 상태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부산 K무브 센터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멘토링도 신청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행 참여 단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K무브 K무브 스쿨에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접촉은 공공알선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부산 K무브 센터 글로벌 취업 상담이라든지 구인공고 월드자 플러스 거 보시고요. 민간 알선도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 좋아요. 민간 알선이라고 해서 내 경비 모두 다 나가는 거 아니니까 별도로 보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되고 취업 성공하시게 되면 이제 성공했으니까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이라든지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실질적인 현지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해외 취업을 할 때 가장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K무브 스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저희가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거는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려도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국비 지원 해외 취업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청년이고요. 어떤 청년이냐? 뒷짐지고 있는 청년들 아닙니다.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연수 분야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IT, 경영 사무 분야, 외식 조리, 유형 물류 등 해외 취업이 이제 가능한 분야인데 전공 분야하고 잘 매칭시켜 보시면 내가 되겠다 안 되겠다 선정할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취업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이고요. 그다음에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중남미 및 중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규모는 약 3,500명 정도가 저희가 이 스쿨에 참여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2016년도까지는
2,500명이었어요. 네. 프로그램이 단기 프로그램, 장기 프로그램 있는데 단기보다는 장기가 실제로 취업하는 성공 예. 확률이 높고 좋기 때문에 장기 쪽 인원수를 더 늘렸습니다. 3,000명으로. 3,000명, 단기 500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규모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요. 이 네네. 중에서도 그 호주 관련 프로그램도 있겠죠. 네, 호주 관련된 거 지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나간 거 말고 현재 있는 것들. 예.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호주 서티피케이트 3 in Hospitality라는 자격 취업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0일까지예요. 임박했지만 시간 내실만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달부터 11월부터 총 6개월간 연수를 받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음식 서비스 종사원입니다. 교육 장소는 국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진행하고요. 해외 국외에서는 세부에서 또 호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네네. 좀 유망적인 직종이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이쪽 관련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죠. JMP 코리아라는 곳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호주 노인복지 자격 취득 연수 과정이 있어요. 요거는 이틀 더 시간이 더 있습니다. 10월 12일까지 접수하실 수 있고요. 네. 빨리 발표합니다. 15일부터 연수 바로 들어갑니다. 6개월 진행하고요. 인원은 15명인데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해외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UCA에서 요 교육 과정이 진행됩니다. 요 교육 과정은 하시게 되면은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계열에 취업 희망하는 청년들한테 세계적인 복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호주의 전문 노인 복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니까 뜻 있는 분들은 손 들고 적극적으로 네.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월 12일까지입니다. 네. 자, K무브 스쿨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은 물론이고요. 또 네. 비용 지원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좀 선별 조건 같은 거는 좀 까다롭지 않은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오픈되어 있는 선발 기준은요 아주 루틴하고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해외 취업, 해외 뭐 연수의 취업 의사가 확실한 자, 해외 취업에 대한 목표 의식, 도전 의식이 분명한 자, 그 다음에 뭐 취업 대상 교육 국가의 비자 발급 가능한 자 뭐 등등 뭐 우대사항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요. 경쟁률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학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오. 상당하거든요. 모 대학, PT 대학이라고 하는데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 연수 과정 요 스쿨로 진행하려고 학교들끼리 붙었던 그 오. 경쟁률에서 10대 1 뚫고 야. 그 스쿨 과정을 취득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개인 경쟁률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원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준비되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보고서 뽑기 때문에 준비 내용이 중요한 거지 네. 경쟁률, 인원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뭐 만약에요. 이렇게 좀 K무브 스쿨도 물론 좋지만 선발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민간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큰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민간 기업은 조금 축소해서 개별적으로 맞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월드잡 플러스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해외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채용됐다 그러면 정부가 구직자 대신 그 수수료, 알선 수수료를 오. 그 업체에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지 돈 걱정하면서 그러게요.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유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서비스는 국비로 다 지원을 해드리되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예를 들자면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대신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 있죠. 대행 서비스. 그다음에 현지에 도착하게 되면 처음에 못 찾아가니까 픽업 서비스. 이런 것들은 부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비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에서 이제 비용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는 네.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좀 활용하십사 부탁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민간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절차는 좀 어떻습니까? 뭐 간단합니다만 8가지 단계로 거쳐서 가죠. 처음에는 일단 지원하셔야 돼요. 해외 취업 참가 희망합니다라고 해서 손 들고서 지원하시고요.
상담 먼저 받으십니다. 절차나 비용, 회사 정보 등에 대해서 상담 먼저 받으시고요. 네. 본인의 이력서를 접수하시는 단계가 3단계로 들어가고 그 이력서와 맞는 기업들을 찾아서 잡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지원자 선호도도 반드시 고려를 해서 매칭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합하다 싶으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하면 할 때는 이제 회사가 어떤 정보입니다. 기업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런 정보와 인터뷰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인터뷰 교육도 같이 병행해 드립니다. 요게 끝나고 합격하시면 비자 발급 그리고 출국 근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좀 뭐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가를 하면 좋겠지만 네. 나 혼자서 준비를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네. 좀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많이 제일 물어보시는데. 많이들 뭐 생각하는 부분이죠. 네. 호주 주요 구직 사이트 4군데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잡서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저밀도 적게 사는 그런 지역 일자리 정보가 라든지 차산업 정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일단 비자를 하나 가지고는 있는데 다른 세컨 비자를 좀 취득하고 싶다라고 한다든지 난 몸은 좀 힘들어도 돼요. 하지만 돈 좀 많이 벌 수 있는 고소득 이런 네. 쪽에 취업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이 잡서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크 SEEK라고 되어 있는 이 사이트는 호주 전역에 있는 거의 모든 일자리 정보가 오픈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네. 워홀로 유학생들도 가장 먼저 건드리는 사이트입니다. 시크 많이 아실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검트리인데요. 중고거래하고 아르바이트 정보까지 쉐어 및 모임 정보까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인 구직 정보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잡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호주 워홀 비자로 지원 가능한 그런 아르바이트 정보들을 많이 보셨어요. 아르바이트. 마지막으로는 인디드인데요. 경력직이나 사무직, 정규직 채용 정보가 상당히 많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워홀 비자로는 지원할 만한 그런 포지션이 잘 오픈 안 되거든요. 근데 가끔 인턴 공채라든지 단기 채용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간간히 들리셔서 그런 정보들 필요하실 때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이트는요. 무슨 강점이냐면 호주의 영주권을 취득할 거라든지 장기적으로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이 사이트를 네. 활용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4개의 구직 사이트 정보 알아봤고요. 네. 자, 이 외에도 그 호주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한 채용 정보도 중요하겠죠. 네, 이거 제가 말씀 사실 안 드려도 돼요. 코트라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직종 몇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호주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업종은요. 제조업, 운송업, 금융업 그리고 광업 분야가 있습니다. 제조업 쪽에는 뭐 잘 알죠. LG전자, LG전선, SK스틸, 금호타이어, 기아차, 대한전선,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죠. 제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운송업체인데요. 대한항공, 글로비스, 아시아나항공, 펜오션, 멜버른 사무소, 현대상선 등이 들어가 있고요. 금융업도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진출해 있고요. KB,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이 들어가 있고요. 광업 분야가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SK네트워크스, 포스코,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회사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 현지 사이트 보시게 되면 호주 취업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4주간에 걸쳐서 교수님과 함께 호주 해외 취업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네. 다음은 어디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은 데 너무 많은데 그렇죠. 네, 일단 뭐 차근차근 알아가죠. 일단 지리적으로는 북미,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남미라고 구분되어 있는 남미에 속해 있는 나라 멕시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흥미 있으십니까? 굉장히 흥미있습니다. 멕시코에 대해서 꼭 준비해 가보고 보도록 싶은 하겠습니다. 나라거든요. 기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멕시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교수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